안녕하세요. 코인 60분입니다. 어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00만 달러의 자금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77일간의 순유출 기록을 깨고 2연속 자금 순유입이 발생했었던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는 다시 어제 4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CEO인 마이클 소넨샤이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규제 기관이 투자자들을 위한다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 SEC에 제출한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서의 철회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이미 다수의 선물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신청서를 철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제 비트코인은 차트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음봉의 하락분을 다 집어삼키며 반등해준 상태로 종가 마감하였고, 오늘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들어준 상태로의 훌륭한 모습을 만들어놔줬습니다. 4시간 봉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하며 일시적 하락을 무마한 후 좋은 움직임을 보인 모습이지만, 저는 지금의 상승이 64.4K를 넘기지 못한 후 재차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락한다면 하단의 매물대 부분이나 전저점 라인에서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저는 그 최종적 하락의 끝은 53K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어떤 차트적 움직임을 만들든 저는 계속해서 이번 사이클의 최고 바닥을 53K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감기 이후에 수익이 감소하여 현재 채굴자들은 2020년 3월 코로나 때 이후로 가장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해시레이트가 감소했으며 네트워크는 올해 4번째 마이너스 난이도의 조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5.6%의 난이도 조정으로 해시레이트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FTX 붕괴 한 달 후인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마이너스 조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해시레이트의 계속적인 감소가 지속되면 채굴자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비싼 전기료와 채굴 장비들의 감당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채굴자들의 진입벽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채굴자들은 각종 비용들을 지불하기 위하여 현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립토컨트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3월 시행되었던 덴쿤 업그레이드가 디플레이션 자산을 만들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산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거래 수수료는 낮아졌지만 이더리움의 총 공급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 트랜잭션 중간 전송 수수료는 덴쿤 이전과 비교하면 4배나 저렴한 상황이고, 이더리움 소각량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최저 수준인 반면 이더리움 공급량은 계속 높아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한 고래는 3월 이후로 1750개의 이더리움을 매집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고래는 어제 더 많은 이더리움의 매집을 위해서 이더리움을 에이브에 예치한 이후 에이브에서 2850만 불가량의 스테이블 코인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후원금을 암호화폐로 받는 방식을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그랬듯 트럼프 또한 처음에는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쯤부터 슬슬 CBDC는 금지해야 한다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태세로 바뀐 후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나 발언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대표 VC 중 하나인 판테라 캐피탈은 판테라 5호 펀드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 4월에 예정된 판테라 5호 펀드는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덧붙여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플랜비가 만든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인 스톡투플로우를 참고하여 내년 8월까지 11만 7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는 아시아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며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겠다고 했는데, 저번 달 62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이후 또 128만 불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11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 애널리스트가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중국 본토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외화 유출에 예민합니다. 자국 내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2015년도에도 외환 규제를 강화하며 자국민들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2021년도에도 사실상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해서 중국 내 본토 자국민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자치 행정구역으로서 중국 본토와는 완전히 다른 법적 체계를 갖고 있고, 중국과 홍콩은 두 나라 간의 화폐도 서로 다릅니다. 한 국가 두 체계라고 흔히 말하는 이중체제 아래에서 중국의 주권 하에 유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홍콩 증권거래소에서도 위안화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현재까지도 시행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홍콩 달러로의 환전이 필요 없이 중국의 위안화로 바로 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중통화 거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내의 ETF에 투자하는 것은 전혀 중국의 외화 유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안 막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투자는 사실상의 외화 유출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와 내년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다들 좋고, 단기간에는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견하며 안 보이는 곳에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같이 투자가 쉬운 시기도 없으며 상승이 멀지 않았는 데다가 가격 또한 너무 사기 좋은 가격이며, 이 시기를 놓친다면 나중에는 더 투자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개개인마다 각각 재정 상황이라던가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전부 다를 것이기에 막 사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언제 투자하더라도 할 것이라면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고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1년 정도는 넣어 놓더라도 본인의 가게나 사업,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금액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사놓으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투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최후에는 어차피 지금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 정도의 변동은 개미 발가락 수준의 미미한 움직임인 것을 나중에 보시면 무조건 알게 될 것이니, 나중에 시장 탐욕이 극치에 달했을 때, 가격의 최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그때에는 과감하게 시장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사이클의 최고점이겠다고 생각해 놓은 부근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